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요, 송달에 대해서예요. 송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장을 보냈을 때 송달이 돼야 되잖아요. 송달이, 그리고 또 판결문도 송달해줘야 되거든요. 송달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폐문부제, 수치인불명, 그 다음에 어디인지 주소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재송달해야 되고 또 특별송달도 해야 되고 공시송달도 해야 되거든요. 송달 어떻게 하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송달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달 어떻게 하는 거냐? 송달이 수치인이 불명이 됐어요. 아니면 또 이사로 지금 이사를 가서 폐문 무죄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당연히 주소 보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 처음에 주소 보정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보정서가 나오는데 보정서에 그 주민등록 초본 제출해라 라고 나오면 그거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 자치센터 가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 경우에는 뭐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 초본 남의 거 발급받거나 할 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안 주지, 개인정보 때문에.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 명령 받아가지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을 때는 전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본 발급해서 다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송달이 안 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 뭐냐면 하나는 폐문부재, 이건 문의를 사람이 안 받아, 아무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초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정 명령 받아서 송달하면 되는데 있어도 안 받아. 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하는 거야. 다시 한번 송달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재송달 신청했는데도 안 받아.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특별송달이라는 걸 신청하는 거야. 특별송달은 뭐냐면 우편으로 여태까지 송달은 다 우편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집행관 보러 직접 가달라는 거야. 이 사람이 왜냐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낮에는 자기만 그 회사 다니니까 아무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야간에 좀 가달라. 야간 송달. 그 다음에 야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밤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특별 송달 신청해서 주말에 송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소 보정 명령 나오면 그 보면 수령한 날부터 7일 내에 주소 보정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보정서 나올 때 거기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송달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송달하는 겁니다. 재송달. 특별 송달은 주말 송달, 야간 송달, 휴일 송달인데 이거는 집행관들이 송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그러면 재송달도 해봤어? 특별 송달도 했어? 집행관이 야간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봤는데 안 돼 송달이. 또 그때도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진짜 이 주소만 돼 있고 사람이 없어.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송달이. 그럴 땐 공시송달이라는 걸 해요. 공시송달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 게시판 같은 데다가 남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주면서 송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되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재판 진행을 위해서 이런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요. 근데 공시송달에는 의사표시 송달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뭔가 내용증을 보내야 돼.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 나 더 이상 너랑 이제 이 계약 유지하지 못하겠어.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야 되겠어. 이런 경우에 의사표시를 할 때도 안 받잖아, 서류를. 그러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이용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데 그 절차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공시송달 어떻게 하는지 그거 마저 볼게요.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 했는데 피고,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사무소 주소, 근무장소 어떤 송달 정도도 알 수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최후의 송달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지급명령 신청할 경우에도 주소를 적었는데 주소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보정해줘, 처음에. 그러면 보정명령 해주거든요. 그때 주소 보정해서 다시 송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도 또 송달이 안 돼. 그러면 뭐 특별송달까지도 뭐 보정해서 시켜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리고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은 안 해준다는 거야. 지급명령에서는. 지급명령 신청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각하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재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신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급명령에서는 예외적으로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에서도 공시송달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랬잖아. 송달 절차를 다 해본 다음에 안 됐을 때 공시송달 하는 건데 법인의 경우에 회사 법인 있잖아요.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어. 회사 주소지로 송달했어. 안 돼. 그리고 거기다가 야간 송달도 해봤어. 안 돼. 그러면 누구한테 송달하느냐?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송달이 안 될 경우에 그제서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뭐 특별히 그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요건도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 같은 절차만 취해서 하시면 되고, 다만 그 공시송달을 어디다 게시하느냐,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고 또는 신문에도 게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그 공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법원 사무관 등이 이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겁니다.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공시송달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고 또는 신문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 그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공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가 되면 송달된 것을 간주를 해줘. 송달이 된 거야. 그때부터는 판결문도 확정이 돼. 그리고 또 그 소장도 송달된 걸로 간주를 해요. 근데 그 외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효력이 생겼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공시송달돼 있었어. 판결문이 떨어졌는데 난 모르고 있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강제 집행이 들어왔네? 내 월급에? 그랬을 경우에 나는 그러면 공시송달로 재판받아가지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해 다퉈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 너무 억울하잖아. 항소기간도 2주거든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기간도 지났네? 이 경우에 어떻게 해?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추환항소예요. 이때는 내가 공시송달로 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못 다퉈봤으니까 추환해서, 좀 말이 어렵지만 뒤에 다시 보완해서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추환항소라는 게 있어요. 이 추환항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이게 뭐냐면 지금 공시송달 같이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내 책임에 있는 거라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추환항소할 수 있게 해줘요.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의 경우에는. 그래서 2주 내에 그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언제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니까 공시송달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그러니까 이것도 공시송달이 돼서 나한테 판결문이 있다는 거 안 날로부터 2주 내에 빨리 해야 돼. 판결문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됐다고,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바로 공시 추환항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경우 외국에서 공시송달은 지금 그 날짜를 갖다 2달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추환항소 할 때는 1달이에요. 국외에서 만약에 외국에 있어서 내가 못 받았다. 그동안 나는 해외에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 기간 2달이지만 추환항소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보정서 한번 볼게요. 주소 보정서 양식도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정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건 원고 피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보정합니다. 보정할 주소 적고 휴대폰 번호 아는 거나 아니면 팩스 번호 같은 거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첨부 서류에 주인공 초본 한 통 이렇게 첨부합니다. 대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명령서 발부해 준 거 갖고 와서 초본 발급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신청도 어떻게 하는 거냐? 저 주소명령 신청이나 똑같아요. 여기 보면 제출 방법은 전자수동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주소 보정 항목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 본안, 뭐 신청도 있지만 본안에서 주소 보정 딱 누르시면 여기에서 특별 송달할 거냐, 공시송달할 거냐, 재송달 신청할 거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첨부 서류 첨부해서 넣으신 다음에 특별 송달이다, 아니면 공시송달이다, 재송달 신청이다 이렇게 누르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시송달 절차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을 때 오히려 추환항소 언제 해야 되냐, 이거 지금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거,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송달 안 될 때 그 특별 송달이라는 절차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비용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하면 일반 송달이나 이제 재송달의 경우에는 5,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 송달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직접 가야 되니까 좀 비싸요. 그래서 21,5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